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이월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요 모델이 표현하는 트랜잭션의 이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죠. 읽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 모델 속에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캐치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관계와 조인의 이해라는 걸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내가 일반적인 관계도 읽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계층형 모델과 이 베타적인 내용도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시려면 우리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트랜잭션은 뭐냐면요. 요 어떤 하나의 논리적인 업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논리적 업무 안에 자잘한, 제가 잠깐 쓸게요. 자잘한 미션들이 있거든요. 이 자잘한 미션들이 모두 성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실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 하나의 논리적인 업무를 송금이라는 업무로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영희한테 10,000원을 송금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철수가 영희에게 10,000원을 띡 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에 일련의 절차가 엄청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영희한테 보내려는 영희 계좌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겠죠.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철수 계좌에 내가 송금할 금액이 10,000원 이상 있는지, 그러니까 잔액이 10,000원 이상 있는지 조회를 해야겠죠. 없으면 여기서 이제 잔액 부족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 계좌에서 잔액을 마이너스를 빼고요. 10,000원을 빼고 영희 계좌의 잔액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우리는 송금이라는 일련의 업무, 즉 트랜잭션을 완료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철수가 10,000원을 뺀 상태에서 갑자기 오류가 터져요. 자, 에러가 터집니다. 그래서 에러가 터졌는데도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10,000원을 분명히 줬는데 영희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10,000원이 사라진 거예요. 증발. 자, 이게 이제 실제 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자 분들이 일하면 이 트랜잭션 개념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3번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이전 내역을 다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도, 2도, 1도 그냥 없던 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뒤에 자, 롤백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다 되면은 그럼 이 완료된 상태를 영구 반영할 수 있도록 나중에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저희가 뒷파트에 관리 부분에 TC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트랜잭션 제어 언어거든요. 트랜잭션 제어 언어 해가지고 이 롤백과 커밋이라는 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을 때 제가 하나라도 실패하면 다 되돌렸고요. 다 성공했을 때 영구 반영, 즉 모두 성공하거나 아예 아예 실패해야 된다, 혹은 하나라도 잘못되면 모두 되돌려져야 된다. 이게 맞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자성이라고 이제 하고요. 제가 뒤에서 문제 풀 때 이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징, 그 아시드 속성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모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명, 나이 등을 입력을 하고, 자,
자, 휴대폰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 그리고 집 전화는 뭐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엔터티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회원과 회원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회원 가입하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각각 들어가야 되겠죠. 회원명과 나이는 이 회원 쪽에 들어갈 것이고 휴대폰은 여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필수로 입력이 돼야 된다 했죠. 그러면 회원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회원 연락처도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요구사항을 토대로 자, 여기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 데이터 모델을 읽어보시면은 하나의 회원이 여러 연락처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반대로 읽으면 특정 연락처는 특정 회원에 의해서 보유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제 요거죠. 이 선택 관계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회원 가입했을 때 반드시 휴대폰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이 회원 엔터티의 데이터가 추가되는 순간 그 휴대폰 정보도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즉 선택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회원은 반드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개발자분들은 요 ERD 요 선택 관계를 보고 그냥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연락처는 없을 수 있구나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회원 가입했는데 연락처가 없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 요건을 반영하게 되면 얘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 말이에요.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가 방금 회원 가입이라고 했었죠. 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첫 번째 회원 엔터티의 데이터가 추가가 돼요. 데이터 추가. 그리고 두 번째 연락처 정보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완전 들어가야 회원 가입이 완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원 엔터티만 들어가고 연락처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아예 없던 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까지 잘 추가가 돼야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떤 새로운 뭐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이런 이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이렇게 데이터 모델에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쭉쭉쭉 흘러가고 있다가 도중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다 되돌릴 것이냐, 자, 되돌리냐, 아니면 현재까지는 뭐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엄청난 고민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 모두 성공하든가 아니면 다 되돌려야 되는구나, 뭐 일단은 이 정도 지식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를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까지는 반영할 것인지 이런 포인트도 많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랜잭션은 논리적인 업무, 작업 단위를 의미한다. 자, 맞죠? 그리고 트랜잭션은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성능이 증가한다. 자, 이건 전혀 성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실행 도중에 오류 발생하면 되돌릴 수 있다. 자, 롤백 가능하다고 했고요. 이 트랜잭션 개념을 데이터 모델링에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아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선택 관계가 아니라 뭐 반드시 휴대폰을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일 이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봐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트랜잭션 개념이 모델에 제대로 반영된 경우는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회원과 휴대폰 정보가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된다. 그러면 회원 연락처와 회원이 선택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필수 관계로 들어있겠죠.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분리하고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겠죠. 그럼 이제 연락처만 봤을 때 이게 누구의 연락처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회원 연락처 엔터티 없이 회원 연락처 정보를 회원 엔터티 포함시켰다. 자, 이건 이제 반정교화 이슈를 말하는 거죠. 자, 3번. 자, 원자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요거는 어차피 그 TCL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아시드라고 해서 원자성, 앞에를 딴 거예요. 일관성, 고립성, I, 그리고 영속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트랜잭션의 특징 네 가지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원자성은 우리가 방금 봤던 거랑 똑같아요. 모두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면 다 되돌려줘야 된다 라는 의미이고, 이걸 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명령어인 커밋과 롤백이라는 걸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관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트랜잭션, 그냥 어떤 SQL 실행했다고 할게요. 그걸 실행했을 때 전과 후가 일관적인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제약 조건은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식별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식별자가 뭐였어요? 우리가 데이터가 중복되면 안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고객 아이디가 지금 식별자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1, 2, 3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지금 꽤나 안정적인 일관성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2를 삽입을 할까요? 인서트 하는 SQL을 실행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트랜잭션을 실행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이 중복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약 조건이, 그러니까 이 식별자가 미리 얘 다 막아줍니다. 이제 안 막아주면은 이제 일관성이 깨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실행하기 전과 후가 일관적인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립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이 서로 간섭할 수 없다. 뭐 이것도 뒤에서 또 나올 건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 A라는 직원의 연봉이 있어요. A라는 연봉이 있고 이 데이터를 B라는 사람은 자, 원래 5,000이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이걸 6,000으로 만들고 싶고 C라는 사람은 이거를 7,000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돼야 맞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순서로 보장을 안 해주면 6,000이 나올 수도 있고 7,000이 나올 수도 있는 일관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잭션이 서로 간섭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먼저 실행을 했으면 이 6,000으로 변경하는 동안 C의 작업은 잠시 멈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B가 뭐 연구 반영이라고 이제 커밋이 있어요. 커밋을 하는 순간 그때 C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5,000이었다가 B와 C 중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트랜잭션을 실행한 사람이 이 작업을 실행하는 동안 나머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즉 미리 고립성에서 간섭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골림 레벨 요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영속성은 뭐냐면 내가 트랜잭션이 잘 처리가 돼서 연구 반영했을 때 그러면 정말로 잘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막 한글 같은 거 있다가 멋지게 보고서를 다 썼어요. 그리고 분명히 저장을 눌렀는데 다시 켰는데 저장이 안 돼 있으면 화나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했으면 확실히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잭션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외부와 격리된다. 이거 이제 고립성. 자, I까지 드릴게요. 모두 성공한 실패한다. 원자성 아토믹 3 A. 영구히 반영돼야 된다. 영속성 D. 그리고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수행될 수 있다. 이거는 뭐 특성이랑 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뭐 트랜잭션 자체는 동시에 시도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순서가 고립성 때문에 순서가 생길 뿐이죠.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접근할 때 요거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자, 4번. 다음 ERD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도 많이 내거든요. 자, 하나의 회원이 여러 문의를 남길 수 있다. 나왔죠? 그 다음 하나를 남기거나 혹은 안 남길 수도 있다. 그러면 회원 가입 시, 즉 회원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문의가 등록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선택성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진짜 그냥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바로 여기 문의 엔터티에 여러분들의 회원 아이디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래키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자, 회원이 아니어도 문의를 남길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 요 0기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문의는 하나의 회원에 의해서 남겨지거나 혹은 그 회원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이건 이제 비회원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의 엔터티에 이제 회원 아이디가 외래키로서 들어있을 거잖아요. 뭐 주식별, 뭐 이 경우에는 식별 관계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회원이면 비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의 엔터티는 회원 엔터티의 식별자를 일반 속성으로 상속받는다. 그쵸? 왜냐면 얘가 이제 자식 엔터티에서 얘가 주식별자의 일부로 쓰이게 되면 주식별의 일부로 쓰이게 되면은 저희가 주식별자의 존재성 때문에 데이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요 기호가 없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자, 넘어가서 5번입니다. 다음 중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트랜잭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미리 만들어 보기 전에 설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그쵸? 뭐 우리가 휴대폰은 무조건 입력이 돼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짜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저희는 회원가입해도 뭐 연락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짜진다는 거죠. 자, 성능 튜닝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잘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깨질 일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트랜잭션 로직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트랜잭션의 특성과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랜잭션은 논리적인 작업 단위 맞죠? 모두 성공하거나 실패해야 된다. 원자성을 말합니다.
자,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롤백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정합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철수랑 영희처럼 철수는 분명히 10,000원을 차감했어요. 근데 영희는 돈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금액의 합계가 달라지잖아요. 결국 데이터가 깨지는 거예요. 철수는 화가 많이 나겠죠. 자, 그리고 트랜잭션 안에는 하나의 엔터티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아니에요.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송금이라는 미션이 있다면 그 안에 엔터티가 여러 작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것처럼 자, 계좌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송금 이력 엔터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겠죠. 데이터를 추가, 뭐 인서트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엔터티에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자, 한번 지우고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링 방식은 자, 주문과 주문 상세는 1대 M 관계이며 주문 시 상세는 반드시 한 개 입력되어야 된다. 네, 일단은 뭐 필수라고 하죠.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필수잖아요. 반드시 한 개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그냥 주문이 주문 상세를 네, 필수 관계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8번 트랜잭션을 설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네, 보시면 뭐 SQL 구문 수, 뭐 수행 시간의 평균 이런 것들보다는 뭐 넣을 값의 개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업무 그 프로세스 흐름을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차가 훨씬 중요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다음 EID를 참고해서 트랜잭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을 찾으시오. 자, 회원 엔터티와 연락처가 존재한다. 회원이 회원 연락처로 자, 선택 관계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요구사항은 회원가입 시 반드시 휴대폰을 등록하도록 한다. 자, 결국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정확히 반영 안 됐고요. 회원 연락처 엔터티가 없다. 여기 예, 바로 있죠. 자, 회원 연락처의 관계가 선택이라서 필수 등록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 이게 맞겠죠. 그리고 회원 연락처가 다대다로 되어 있다. 이것도 여기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10번 트랜잭션 개념을 데이터 모델링 시 반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 트랜잭션을 엔터티 단위로 나뉘어 처리한다. 아니요. 자, 트랜잭션 안에는 여러 엔터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관계를 선택 관계로 설정해서 유연성을 높인다. 뭐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유연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맞긴 하죠. 근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전부 유연해 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필수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힘들어 데이터가 누락될 수가 있겠죠. 3번 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 트랜잭션의 흐름을 엔터티 관계로 명확히 표현한다. 자, 이게 맞겠죠. 4번 트랜잭션 처리는 구현 시에 고려하므로 모델링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틀렸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개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막 코딩을 더 중요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석하고 설계하는 이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개발은 그냥 설계한 걸 토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석과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널 속성의 이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